안녕하세요, 복남편입니다. 업데이트가 좀 많이 늦었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교육과 국어에 대해서, 특히 독서와 교육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를 이어서 얘기를 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라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저분 너무 아이들 입장에서 너무 착한 이미지로만 얘기하려고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도 되지 않나? 저렇게만 하면 애들만 좋아하잖아. 우리의 마음은,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지 못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순수하게 아이들을 상대하는 사람이고요.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느낀 경험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느낀 점을 가감없이 그냥 말씀드리려는 의도였기 때문에 잔소리 아닌 잔소리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네. 지난 에피소드 3-1에서 제가 교육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덧붙여 그 관점을 설명드리는 도중에 독서에 대한 중요한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 직업이기도 하지만 사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중에 반드시 겪어야만 하고, 또 일상에서 겪고 있고 늘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게 뭐냐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분들의 공부하는 과목들 중에서 점수가 제일 궁금한 게 뭐죠? 그냥 대충 그냥 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몇 점이 궁금하신 분. 수학입니다. 수학. 그렇죠?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수학에 대한 선입견이 점수로 귀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좀 머릿속을 지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우고 다시 쓰죠. 오늘 드리려는 얘기는 수학에 대해서입니다.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점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시에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학 공부를 어떻게 잡아줘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는 제가 입시 설명 편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수학 점수에 대한 우리의 견해, 잘못된 견해, 그리고 좀 수정되었으면 하는 우리의 마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수학이죠, 수학. 매스라고 합니다. 자, 또 질문 드릴 겁니다. 수학이 뭐죠? 수를 다루는 학문이요. 워미 답답해. 이럴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학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물론 수를 다루는 게 맞죠?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던 수학에 대한 개념을 지우세요. 지금부터 제가 새롭게 심어드릴 겁니다. 수학을 저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죠. 수학 전공하신 분도 있을 거고, 수학 관련 학과 나오신 분도 있을 거고, 여러 의견들이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기하학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수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하론, 대수론이라고 늘상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첫 번째로 기하학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하학 영어로 뭐죠? 네. 지오메트리라고 합니다. 제가 굳이 영어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요 기하학이라는 이 지오메트리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리스 히라버에서 출발합니다. 최초로 기하학이라는 말의 어원은 지구 탐구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지구 탐구라는 히라버를 어원으로 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라피 이런 얘기들 많이 늘상 들으셨죠?
그러니까 지구 메트리 제에다 측정하다. 그러니까 지구 측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 제자가 누구죠? 네, 아시죠 다들? 플라톤이죠, 플라톤. 그 플라톤 선생님께서 이루신 업적 중에 아카데미아를 설립하신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드리냐면, 그 플라톤 선생님께서 세우신 아카데미아의 입구에는 쓰여져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 쓰여져 있냐?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올 자격이 없다. 그 정도로 옛 사람들은 기하학에 대해서 크나큰 존경심도 있었고 배우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죠.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지구 탐사, 지구 탐구.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죠. 자, 부족하지만 이번 시간도 그림을 그립니다. 자, 누가 봐도 사람이죠. 요 사람이 드넓은 대지를 봤습니다. 대지를 봤습니다. 대지. 그런데 대지에는 땅만 있나요? 아니죠. 산도 있죠. 산도. 산이 우거져 있고 산이 이렇게 있고 요 산 사이에 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자, 인간이 무엇을 보느냐? 세계를 바라봅니다. 세상, 세계라고 하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세계죠. 세상이죠. 바라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인간은 해석하려는 동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해석을 한다는 얘기는 알고자 하는 거죠. 진리 탐구를 하는 겁니다. 혹시 이 세상에, 이 세계에 숨은 뜻이 있지 않나? 진짜 참된 진리는 무엇일까? 라는 이런 궁금증들, 알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을 인간이 갖게 됩니다. 궁금해해야 인간입니다. 궁금증을 가져야 인간이죠. 궁금해한다라는 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저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게 진짜일까? 궁금해해야 되죠. 인간에 대한 탐구, 세계에 대한 탐구, 세상에 대한 탐구, 궁금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궁금증을 갖고 있는 동물이죠. 자꾸 세상을 진리 탐구를 하려고 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 차라리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면, 내가 신이라면, 우리가 신이라면 산? 안 궁금하죠. 왜? 만들면 되죠. 성경책에 나온 것처럼 산이 있으라 하시되 산이 있었느니라.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냥 태양, 해? 안 궁금합니다. 왜? 빛이 있으라 하시되 빛이 있었고, 그럼 끝났죠. 궁금해할 필요가 없죠. 근데 아쉽게도 우리 인간은 대지를 만들지도 못하고 산을 못 만듭니다. 물론 당연히 태양도 못 만들죠. 만들 수가 없죠.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궁금해하죠. 대지는 뭘로 이루어졌을까? 어떻게 구성됐을까? 산은 뭘로 이루어졌지? 누가 만들었지? 태양은 누구일까? 무엇일까? 궁금해하죠. 당연히. 그래야 사람이죠. 우리는 짐승이 아니죠. 사람이죠. 사람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뇌졸중으로 다치고 났는데 아직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희망이었습니다. 몸 못 움직이는 거?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조금의 약간의 장애가 좀 생긴 거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겨내고 있고요. 근데 제가 말을 하지 못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면 정말 슬펐겠죠. 저는 아직도 매 순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기를 계속 쓰죠. 오늘도 쓰고 어제도 쓰고 그제도 쓰고 매일처럼 일기를 씁니다. 생각하려고, 궁금증을 가지려고, 인간이고 싶어서, 사람이고 싶어서, 살아있고 싶어서, 여기에 존재하고 싶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하고 인간이고 싶기에 궁금증을 갖습니다. 좀 너무 쓸데없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사람은 해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대지를 못 만들어요. 모르죠. 산 못 만듭니다. 태양 못 만들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만들 수 없는데, 본질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지? 라는 생각에서, 그래, 대지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직선이라고 하자. 물론 인간은 완벽한 직선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산? 그래, 그러면 이렇게 세 꼭지점과 세 변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라고 하자. 태양이라고 하면 원이라고 하자. 이렇게 도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냐? 기하학이고 지오메트리죠. 수학입니다, 수학. 그럼 우리가 얼핏 엿볼 수 있는 게, 다시 처음에 질문 넘어가면, 수학이 뭐죠? 기하학과 대수학입니다. 그런데 수학이 뭐죠? 네, 바로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이죠.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이 수학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런 걸 배우죠. 직선을 배우고요, 반직선을 배우고, 수직선을 배우죠. 그리고 삼각형을 배우고 삼각형을 배웁니다. 원을 배우죠. 그리고 중학교로 넘어가면, 중등과정으로 넘어가면요, 이걸 가지고 닮음을 찾습니다. 닮음. 그러니까 대지만이 직선이 아니고 직선과 유사한 게 이 세상에 뭐가 있을까? 로 해서 닮음을 찾죠. 그래서 이제 닮음 B를 배우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삐쩍꼬락 정리가 나오죠. 제가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아시죠? 네. 다 외웠잖아요. 힘들게. 고생하면서 매 맞아가면서 욕 들어가면서 배우셨잖아요. 또 시험 못 봤다고 뭐 맞기도 하고 나와서 공부도 하고 이런 걸 배웁니다. 그리고 고등과정에서 고등학교로 넘어오면 이제 이런 닮음과 간단한 정리를 토대로 하여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분석을 합니다. 뭘로 분석하죠? 그렇죠. 일단 쪼개보죠. 분석하려면 쪼개봅니다. 그래서 미분을 배웁니다. 미분을. 쪼갰으면 그 다음에 뭐하죠? 합쳐보죠. 다시. 드디어 용이 뜨죠. 용. 인티그럴 용이 뜹니다. 적분이죠. 적분. 그래서 적분을 합니다. 가슴 아프게도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미적분이 선택으로 넘어갔지만 웬만하면 자녀분들한테 시키세요. 어려울 겁니다. 어렵죠. 당연히. 여러분도 어려웠고 자녀분들도 어렵게 느낄 겁니다. 근데 알아야 합니다. 나중에 써먹으려면. 왜 미적분 선택해야 되고 왜 힘들지만 어려운 걸 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입시편에서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학이 이제 기하학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고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 과정을 가면 여기 공대 나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드디어 용이 두 마리가 뜹니다. 용 한 마리가 아니죠. 인티그럴 그래서 그렇죠. 쌍적분을 합니다. 쌍적분.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공업수학입니다. 라는 이름으로 또 골치 아프게 배웁니다. 겁나 어려워. 무지막지하게 어렵죠. 자, 두 번째 얘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수학입니다. 대수학은요, 우리가 영어로 하면 알게브라라는 말을 씁니다.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죠. 알게브라. 뜻은 숫자나 기호를 통한 바로 공리의 정의입니다. 정의와 해석. 숫자 뭔지 아시죠? 1, 2, 3, 4, 5, 6, 7, 8, 9, 10. 기호 아십니다. 기호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것들 얘기하죠. 또 등고 표시. 공리. 공리는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어떤 명제입니다. 1 더하기 1은 뭐다? 2다. 라는 이런 명제들이 공리가 됩니다. 그러면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이 명제를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바로 대수학의 방법으로 설명을 하죠. 숫자와 기호를 사용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대수학 편이 바로 방정식이고 머리 아프죠? 펑션 뭐죠? 겁나 우리 괴롭혔던 거 함수. 욕 나오죠 벌써. 함수. 이것들을 우리가 쉽게는 연산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연산이 행렬, 연립방정식,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래프에서 함수, 식, 뭐 여러가지 등으로 또
분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 말씀드리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학이 뭐 대수학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와이프가 대답했듯이 숫자를 가지고 뭔가 해석하려고 하는 거, 그게 대수학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숫자나 기호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나 기호. 여러분, 여기 이게 뭐죠? 1이죠, 1. 1이 뭔지 아십니까? 1이 뭐예요, 1?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그럼 제가 쉽게 0은 뭐죠, 그러면? 없다. 없다. 단순하게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있다와 없다로 나눌 수 있지만 조금 더 의미를 담자면 존재함과 존재하지 않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죠.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목적이 뭐죠? 이익을 추구하려고, 돈을 벌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익이 있을까 없을까, 이익이 남을까 안 남을까, 1이냐 0이냐, 이진법식 사고를 합니다. 이 단순한 사고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가 좀 다각적인 사고로 진화를 하게 되죠. 근데 방금 들어드렸던 예처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1과 2의 의미를 늘상 쓰고 있습니다. 더 쉬운 예를 말씀드릴게요. 가족이나 배우자가 있으시면 눈을 바라보시고 물어보세요. 여보는 나에 대한 사랑이 있어 없어? 1이야 0이야? 이럴 때 쓰죠. 저는 와이프한테 1이라고 얘기했죠. 1. 있어, 존재한다, 이그지스트 한다라는 거죠. 이런 간단한 사고, 생각, 이런 간단한 질문들이 곧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단순한 생각들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고 저를 이 세상에 숨쉬게 하고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거죠. 살리는 의지를 심어주고요. 그만큼 수학은 우리의 삶에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좋잖아요. 확인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럼 뭘 사용하세요? 수학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수학을 배우는 겁니다. 말해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사랑의 확인 같은 가장 간단한 일상의 언어들에서조차 사실 무의식 중에 수학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책 없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런 얘기 있죠? 아이들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거 어디다 써먹어요? 선생님 이거 몰라도 되잖아요. 행렬을 배우다가 선생님이 몰라도 되잖아요. 방정식을 배웁니다. 선생님 이거 어디다 써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수학의 쓰임은 기껏해야 응용 문제, 서술형 평가 문제 이런 데 국한됩니다. 그런데 진짜 더 큰 문제가 우리 어른들조차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괜찮아. 수학 못해도 돼. 뭐 수학 못한다고 뭐 못 사나? 나도 수학 잘 못했어. 나도 어려웠어. 뭐 나오면 뭐 졸업하면 뭐 써먹지도 않는 거 그거. 뭐 기껏해야 대학 갈 때 써먹고 입사시험 볼 때 써먹고 자격증 시험 볼 때 써먹고 그때 말고 뭐 없잖아 라는 이런 무책임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대수학과 기하학이라는 수학의 분류를 괜히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은연중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아주 밀접하게 쓰고 있는 게 수학의 개념들입니다. 이번 에피소드 정리는요,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였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려면, 잘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생각 한 번만 해보시죠. 같이 해봅시다. 옛 사람들이 진짜 인간다운 궁금증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산을 바라보고 태양을 바라보고 경외감에서 저게 도대체 왜 생겼지 뭘까 라는 정말 순수한 궁금증을 가졌을 때
우리는 과연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궁금증을 가르쳐 줬나? 자, 아이들을 데리고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계곡에 놀러 갔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아들, 딸, 일로 와봐. 야, 저 멋있다. 멋있지 않냐? 봐봐. 그러면서 멋있냐? 라고 감상평을 늘어놓습니다. 절대로 아름다운 절경의 산을 보면서 삼각형이 뭔지, 왜 궁금증을 가져야 하는지 이런 데 대해서 말씀해 준 적이 없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이들이. 아빠, 엄마, 도대체 수학을 왜 배우는 거야? 그러면, 그러게, 아빠도 엄마도 살아보니까 별로 그닥 졸업하고 나면 안 쓸 텐데, 혹시 이러진 않았는지 한번 반성을 한번 해보시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근데 이번 주에 라디오스타를 우연히 보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은영 선생님 아시죠? 교육 전문가라고 하시는 오은영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0%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패널들한테. 수학 점수 몇 점이신 거 기억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래. 여러분도 손들어 보세요. 수학 점수 몇 점이셨나요? 아마 기억 안 날걸요? 그냥 대충 잘했다 못했다? 한 몇 점대였다? 나 한 60점대? 50점대? 아니 100점대? 이렇게만 기억하시지 정확하게 내가 몇 점이었는지, 어떤 시험에서 몇 년도, 어떤 시험에서 몇 학년에 몇 점 시험이었는지 기억 못 하실 겁니다. 오윤 선생님이 또 두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나는 시험 기간에 새벽까지 공부를 한번 해봤다?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손을 다 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점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가 노력했던 과정은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100% 공감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얘기입니다. 수학이 어렵다만 주입시키지 마시고, 왜 수학을 배워야 하고, 수학이 뭐고, 그걸 우리가 먼저 제대로 알고,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에서 아이들한테 전해주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멘트는 이거죠. 몇 점 맞아라가 아니라, 왜 몇 점밖에 못 맞았는지가 아니라, 정말 그 노력의 과정을 기억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배경을 만들어 줬는지, 우리 아이는요 수학에 흥미가 없어요가 아니라 흥미가 없도록 만들어 준 건 아닌지, 흥미를 갖도록 내가 해줬나? 라는 진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자신들에게 한번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영상은 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봐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